자, 스마트하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진료 상담소 닥터신 라이브 시험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닥터신 신재원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다이어트 시술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이나 뭐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이 다이어트 시술법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방법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어느 것이 정말 나한테 맞는 시술법이고 이거 시술을 과연 받아도 되는 건지 또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다이어트 시술법에 대해서 최근에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시술법들을 위주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좀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해 주실 선생님은 365MC 비만 클리닉의 정내준 원장님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뭐 S라인이나 뭐 식스팩 이런 게 사람들한테 좀 화두가 되면서 이렇게 좀 살도 빼고 또 이렇게 몸매도 좀 괜찮은 몸매를 좀 갖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좀 살을 빼다 보면은 얼굴살 같은 경우는 좀 잘 빠지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뱃살이라든지 뭐 팔뚝살이라든지 뭐 허벅지라든지 이런 데는 좀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이렇게 체중 조절을 하게 되면은 뭐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가슴이라든가 이제 얼굴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도록이면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먼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이제 허벅지 살이라든가 이제 복부살 빠지는 게 가장 늦게 빠지고 안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시술을 많이 그러니까 수술이나 시술 같은 어떤 그런 의학적인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런 게 뭐 사실은 시술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된 건 아닌 것 같고 옛날부터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다이어트 시술의 역사 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예, 그 지방흡입 같은 경우에는 한 100년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예전에 발레리나가 있었는데 무릎 주변에 지방이 많아서 어떤 외과 의사가 이제 절개를 하고서 이제 지방을 빼낸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과거에는 그랬는데 최근에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70년대 이후부터 이제 지방흡입 수술이 많이 발전이 됐는데요. 예전에는 절개를 하는 거에서 이제 조그만 구멍을 내고 거기서 이제 간을 이용해 음압을 걸어서 지방 세포를 빼내는 그런 시술이 7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 최근에는 이제 레이저 기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진동기라든가 워터제트라든가 초음파 기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의학의 발달으로 인해서 좀 더 안전해지고 부작용이 적어지는 시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흡입술에 뭔가 그런 현대적인 그런 기기들이 좀 추가가 돼서 좀 이렇게 진화를 했다,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지방흡입술에 좀 지방흡입을 하면 어떤 원리에서 좀 살이 빠지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다른 시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방 세포를 파괴하는 시술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방 세포의 크기를 줄이든가 아니면 체중 관리나 이런 것도 지방 세포 수 자체를 줄이는 건 아니고 크기를 줄이는 건데, 지방 흡입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부분에 있는 부분 지방을 아예 끄집어내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아무튼 뭐 수술은 수술일 텐데 뭐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뭐 시술을 좀 해보셨을 테니까 네. 뭐 어디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방 흡입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용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 수술이기 때문에요. 절개 부분도 가장 적게 하고 절개하는 부분도 잘 안 보이는 부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절개하는 것도 한 0.5cm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적고 잘 안 보이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엉덩이를 할 때는 주름이 접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음모라든가 어떤 털이 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 겨드랑이 주름이라든가 이런 부분, 안 보이는 부분을 절개를 해서 조그만 간을 넣어가지고 음압으로 빼내게 됩니다. 최근에는 뭐 좀 레이저 뭐 지방 흡입술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레이저가 들어가니까 왠지 뭐 더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예. 뭐 이게 좀 기존의 지방 흡입술과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의학 기술이 발달이 됐는데, 레이저를 이제 지방 흡입하기 전에 조사를 하면은 지방이 좀 더 말랑말랑해지고 좀 빼내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저를 쬐가지고 지방 세포를 미리 이렇게 깨트려 놓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럼 보통 이제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수술 시간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그 부위별로 다르고 사람마다 많이 다르긴 한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2시간 정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에 뽑는 뭐 양이나 뭐 이런 건 어떻게 되죠? 그것도 부위마다 많이 다르긴 한데 그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자고 했을 때 이제 살을 집었을 때 이제 팔 같은 경우에는 한 0.5cm 정도 이렇게 잡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빼고서 이제 나머지 아래에 있는 그 근육 사이에 있는 지방을 뺀다고 보시면 되고요. 복부라든가 등이라든가 할 때는 좀 살 자체가 조금 더 두껍기 때문에 1cm 정도 잡히는 거 말고는 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cm 정도 잡히는 거 외에는 다 뺀다. 예. 그 방금 레이저 그 지방 흡입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레이저 지방 흡입술이 그럼 기존의 지방 흡입술보다 확실히 효과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 흡입술 레이저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지방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방금 전에 그 지방을 좀 이렇게 남겨둔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네. 하셨는데, 이 지방을 좀 남겨두는 좀 이유도 좀 궁금해요. 이게 다 빼면 좋을 것 같은데 다 예. 빼면 너무 없어 보이나요? 이게? 예, 다 빼면 좋다고 이렇게 좋지 않냐고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그 피부층이라는 게 이제 피하 지방층 위에 있는 건데 그 피하 지방층을 또 열심히 너무 많이 빼다 보면은 피부층에 손상을 받기도 하고 또 울퉁불퉁해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위마다 남기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느 정도 남겨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마취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마취가 사실은 뭐 사실 제일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지방흡입술 받다가 이렇게 사망 뭐 이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취도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떤 마취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수면 마취 정도로 간단한 수면 마취 정도로 정맥 마취를 하게 되고요. 뭐 간혹 가다가 뭐 그 전신 마취를 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전신적인 그 지방 흡입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좀 어떤 그런 불안정한 상태가 갑자기 있었을 때 그런 응급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간단한 수면 마취로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방을 좀 많이 빼고 싶으면 그럼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지방흡입을 하다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는 주로 그럼 마취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봐야 되나요? 사실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지방흡입 수술 자체의 건수에 비해서 그렇게 사실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어떤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취 전에 굉장히 그 혈액 검사라든가 아니면 마취약에 대한 알레르기라든가 이런 걸 테스트를 충분히 거친 후에 그 의사가 판단해가지고 수술을 할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앓고 있는 질환이 있는지, 뭐 약이 어떤 약을 드시고 계셨는지, 예전에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이런 것도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지방흡입술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지방을 빼면 좋지 않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그런가요? 한꺼번에 많은 지방을 빼면 뭐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나요? 지방흡입 수술에서 뭐 한꺼번에 다 빼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피하 지방을 빼는 과정에서 뭐 그러니까 출혈이 전혀 없이 이렇게 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책이나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출혈 자체가 굉장히 적다고 나오지만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을 하게 되면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뭐 허벅지면 허벅지, 복부면 복부하고 다음 시술에서 그 다른 부분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제가 또 요즘 이렇게 살펴보니까 최근에 이제 좀 미니 지방흡입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이건 또 뭔가 이게 좀 미니라고 하니까 뭐 적게 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긴 한데 미니 지방흡입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대부분의 경우 이제 팔이라든가 이제 그 허벅지 바깥쪽에 있는 승마살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부분 마취로만 해서 조그만 이제 관을 통해서 그 흡입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간도 굉장히 적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수면 마취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소 마취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국소 마취로 하고 그 빼내는 양도 굉장히 적겠네요.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미니라고 하고 네. 시간도 적게 걸리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 그럼 뭐 몇 cc 정도를 뽑게 되나요? 보통 한 100cc 정도를 뽑게 되죠. 100cc 정도. 예. 통상적인 그 지방흡입 뭘 복부를 한다. 그랬을 때는 뭐 몇 cc 정도를 보통의 그
그 젊고 이렇게 마른 분들이 경우에는 또 한 1000에서 1500 정도만 뽑아도 네. 그러니까 1kg 정도 뽑는 거죠. 순수 지방만 네.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좀 그 비만이신 분이라든가 복부 비만 심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한 3000도 더 뽑기도 합니다. 3000cc 정도도 뽑기도 합니다. 사실 그 정도 뽑으면 뭐 체중 감량 자체도 도움이 좀 되나요? 사실 뭐 체중 감량이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 80kg, 90kg 넘는 분한테 한 2, 3kg 정도 빠진다고 해서 크게 감량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10kg 이상 체지방이 감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